정도는 이스프링 이야기, 또 20% 정도는 리플렉서 이야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이란 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얼마나 좀 신경을 쓰나라는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리듬들 평소에 커피 자주 드시나요? 네, 뭐 요즘 조금 저렴한 커피는 2,000원짜리부터 뭐 조금 비싼 건 6, 7,000원짜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 커피 애호가 분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뭐 라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요새는 뭐 원두는 어느 나라 걸로 주시고요, 뭐 블렌딩은 어떤 거, 뭐 로스팅은 어떤 거, 우유는 어떤 거, 굉장히 디테일한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우리는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또 내 기호와 많은 것들을 좀 따져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커피 하루에 뭐 한 잔, 두 잔, 뭐 많이 드시는 분들도 한 세 잔, 네 잔 정도라고 쳤을 때, 이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또 많이 마시는 게 바로 물이잖아요. 근데 물은요, 이러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 식당 가서 물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 물이지? 이거 물 잘 걸러졌나? 미네랄은 잘 들어있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커피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는 물을 훨씬 더 많이 드십니다. 커피를 따지실 때 그만큼 따지시는 것처럼 우리 물도 얼마나 깨끗한지, 잘 걸러졌는지, 더 나아가서 안심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이 커피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또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따지시는 분들은 어떤 물로 이 커피를 만들었나라는 것도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 물이라는 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물, 맛뿐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도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내 건강을 위한 물,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할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 따져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러한 요소들을 한번 따져보셔야 할 텐데요. 요즘 시대의 대표적인 거 저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거 뭘까요? 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물론 실제 미세 플라스틱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아마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런 느낌의 사진이 많이 뜨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알약이 물에 뽀글뽀글 녹는 것 같죠? 네, 잔류의약 물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PFAS라고 뭔가 지금 알파벳이 힌트가 있는데요. 이 PFAS는 과불화 화합물을 뜻합니다. 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물에 안 좋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요소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또 항생제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거든요. 항생제, 치료제인가 환경 오염원인가. 네. 아마 저랑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좀 만나 뵌 분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또 귀여운 딸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딸이 지금 이제 올해 5살인데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실 감기를 좀 잘 걸리는 편입니다. 아마 제 또래 이렇게 자녀를 둔 리더님들이라면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기가 걸리다 보면은 증상이 좀 괜찮을 때는 뭐 콧물약, 뭐 기침약 정도로만 처방을 받을 때도 있지만, 증상이 조금 심하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도 되도록 처방을 안 해주고 싶어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항생제 처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우리가 증상이 심해지면은 항생제 처방을 받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항생제를 섭취를 했을 때 치료제로서의 역할, 굉장히 감사한 존재는 맞습니다만, 이런 항생제가 어쩌면 정말 많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되고 또 이런 항생제가 버려졌을 때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남은 약들이 있을 때가 있을 텐데, 보통 먹고 남은 약들은 어디에 반납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약국입니다. 약국에 이제 폐의약품을 넣는 통이 항상 구비가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또는 이게 또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면은 이걸 매번 또 약국에 갖다 주는 게 조금 좀 어렵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좀 무심결에 뭐 싱크대라던가 뭐 변기통 또는 뭐 쓰레기통 이렇게 버릴 일도 있으셨겠죠. 그렇게 이제 폐기가 된 것들이 결국에 하수 또 강과 바다를 통해서 유입이 되다 보면은 이게 먹이 사슬에 의해서 결국에 다시 인간에게까지 돌아오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전 세계 지도를 제가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붉게 이렇게 곳곳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항생제에 좀 오염, 노출이 되어 있는 정도를 좀 표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색깔이 더 붉어질수록 더 그 정도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권을 보면은 꽤나 많이 좀 오염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항생제에 좀 노출이 된 지역들이 많은 만큼 우리는 물을 마실 때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으로 아까 제가 PFAS라고 말씀드렸던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도는 전 세계 지도는 아니고 미국 지도죠. 네, 이 미국 지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하늘 색깔 점들이 콩콩콩콩 지금 많이 찍혀 있습니다. 이 하늘 색깔이 뭘 의미를 하냐면요. 왼쪽을 잠깐 보시면은 드링킹 워터 어보브 프로포즈드 리미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식수, 그러니까 이 하천이나 강에서 과불화 화합물을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제한된 것보다, 이 허용된 것보다 더 노출이 많이 된 것들의 지역에 하늘 색깔로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시죠? 네, 안 좋은 것들에 지금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서부 쪽부터 뭐 동부 쪽, 뭐 중북부 쪽, 남부 쪽까지 이 대도시들이 모여 있는 이 주요 도시들, 지역들 굉장히 많이 현재 과불화물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불화물 우리 인간 세상에서 역시나 굉장히 많이 좀 편리함과 도움을 줬던 물질입니다. 뭐 코팅 후라이팬부터 뭐 고급 등산복에 방수 또로로 떨어지는 거, 뭐 카페트 같은 것도 방수가 되거나 종이컵이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또 도움을 줬죠. 하지만 이 역시도 수십 년간 사용이 되면서 또 폐기가 되기도 또 버려지기도 했을 텐데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했고요.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게 괜찮을까? 환경이나 사람한테 뭐 악영향은 없을까? 누군가는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폐기가 잘 되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불화물은 불멸의 화학 물질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잘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 또 우리 몸속에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과불화 화물은 특정 한 가지의 물질만 뜻하는 게 아니라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불화물은 하위 항목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알려진 게 PFOA와 PFOS입니다. 이 PFOA, PFOS는 발암 물질로도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뭐 업체나 기관들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과불화물로 대표적으로 꼽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표를 갖고 와봤는데 주요국의 과불화 화합물 수질 기준이라고 해서 뭐 PFOA, PFOS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목이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미국의 수질 기준을 한번 볼게요. 미국의 수질 기준이 4나노그램 퍼 리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70나노그램 퍼 리터라고 나와 있죠. 이 그냥 어떤 뜻을 아직 우리가 모른 채로 그냥 숫자만 봤을 때 미국이 뭔가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이 과불화합물의 그 수질에서 떴을 때 과불화합물이 4나노그램 퍼 리터보다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한국의 기준을 봤을 때 조금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뭐 단체, 환경단체라던가 여러 기관들에서 논의가 되면서 실제로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과불화 화물의 수돗물 수질 기준의 마련을 계획을 갖고 있겠다라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전 세계적으로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인식 또 경각심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이 과불화 화물도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하는 물질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정말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하면서 기술이 발달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더 편해진 거는 좋은 게 맞는데 이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의 환경도 어찌 보면은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만큼은 안심하고 드셔야 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부터 또 과불화 화합물, 잔류 의약 물질까지 우리 이스프링과 함께라면 안심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99% 제거가 되고요. 과불화 화물은 NSF 전 7종에 대한 인증을 통과를 했습니다. 또 잔류 의약 물질은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까지 검증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다 통과를 하고 검증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이스프링에 3가지 단계를 거친다 하는 E3 카본 블럭 필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새로워진 필터 시스템, 또 뉴 이스프링의 3중 필터 카트리지라고 나와 있죠. 우리 뉴 이스프링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요, 아마 뭐 카탈로그나 이런 설명을 보셨을 때 E3 카본 필터라는 이 단어를, 키워드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스프링의 이 3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프리필터. 가장 앞쪽에서 큼지막한 물질들을 걸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디펜스 가드입니다. 이름에서도 뭔가 좀 감이 오시죠? 디펜스 뭔가 막아주는 느낌이 옵니다. 이 디펜스 가드에서는 대표적으로 걸러지는 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핵심 역할을 하는 3단계 카본 블럭 필터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오염 물질들이 이 단계에서 걸러진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실제 필터 교체를 하실 때 보면은 3개의 필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필터로 보이실 겁니다. 왜냐? 이게 또 아메의 기술력입니다. 3개의 필터를 하나로 합친 복합 필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체를 할 때는 하나의 필터로만 교체를 하더라도 3가지의 단계를 거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제가 아까 우리 이스프링은 99%나 걸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100%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놀라운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99%라는 이 결과, 이 수치가 갖는 의미를 아시면은 이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면요. 이 99%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일단 첫 번째, 요즘 사람들 미세 플라스틱 좀 걱정하던데 이거 좀 잘 걸러줘야겠는데 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프링은 미세 플라스틱도 거르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걸으려면은 제대로 한번 걸러보자 라고 이제 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대로 걸러서 99%라는 이 결과치까지 가졌는데 이게 더 놀라운 사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99%까지 걸러낼 수 있다라는 그 인증, 증명을 NSF라는 기관에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뉴 이스프링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99% 제거할 수 있고요. 그 99% 제거라는 성능 검증을 NSF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걸까요? 뭔가를 걸러낸다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걸러낼 수 있는 시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 시험 과정은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이 시험 과정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나 이걸 이렇게 걸르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신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한 기관, 말 그대로 이런 인증 절차나 과정까지도 만들 수 있는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 NSF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NSF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전 세계적인 신뢰 또 공신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NSF에서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99%나 걸러낼 수 있다는 그 인증을 받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신종의약물질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아까 신종의약물질 19가지나 걸러냅니다, 영화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9가지를 다 나열해서 내가 정말 수험생처럼 공부를 해서 다 외우시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사실 조금 힘들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고요. 정말 우리가 핵심이 되는 몇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정말 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설파메톡사졸과 같은 물질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아마 이해가 안 되셔야 정상입니다. 지금 저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나 싶으셔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설파메라진이란 단어 조금 쓰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마 안 쓰실 겁니다. 뭔가 정말 의료계 쪽에 의사나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이런 단어를 들을 일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바로 항생제라는 표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공통되는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죠. 앞에 설파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면요. 설파가 붙으면은 항생제 물질을 의미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으시겠죠? 아하, 우리 이스프링 아까 잔류의약물질 여러 가지 많이 걸러준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항생제 성분들 많이 좀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하고 걱정도 신경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항생제 성분들까지도 우리는 이스프링에서 안심하고 걸러진 채로 마실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불멸의 화학물질 마지막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피파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고요. 이 과불화 화합물 역시 제가 대표적인 게 피포와 피포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과불화 화합물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진짜 이것만으로도 진짜 한 20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할 건 아니니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스프링과 과불화 화합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우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나 봤더니 우리 뉴 이스프링 말고요. 구 이스프링을 쓰신 분들도 잘 눈여겨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형 이스프링을 쓰셨던 분들도 아마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과불화 화합물을 걸러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NSF 전 항목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 과불화물 우리 구 이스프링은 언제적에 출시가 됐을까요? 20년 정도 전에 출시가 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대략 한 2006년 정도가 되겠죠. 2006년도에 나는 과불화 화합물이란 단어를 들어봤다. 네.
아마 많이 안 계실 거란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아메이는요, 이스프링은요, 과불화 화합물을 걸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거 일상생활에선 굉장한 편리함을 줄 수 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신경 쓰셔야 돼요. 몸속이나 물속에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정수기에서는 이런 물질까지 걸러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뭐랄까요, 인지도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알려진 정도가 더 적었을 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게 뭐 좋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20년이 지난 지금 과불화물에 대한 이슈가 더 심각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인식이 잡히고 있는 시점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아메이는, 이스프링은 걸러내고 있었다라는 게 더더욱 감동으로 다가오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있지 않으십니까? 구형 이스프링도 NSF 전 항목을, 과불화물을 인증을 받았대요. 뉴 이스프링도 전 항목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년이 지나는 이 세월 동안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은 뭐냐면요, NSF에서도 20년 전에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연구를 한 것과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를 한 결과물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야, 이거 20년 지난 동안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과불화 화합물 P4와 P4S 말고도 조금 요런 물질들까지도 걸러줘야 되는 게, 인증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하위 항목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하위 5종이 더 추가가 된 거고요. 그래서 뉴 이스프링은, 구형 이스프링도 그 2종에 대한 전 항목 인증을 받았지만 하위 5종이 더 추가가 된 7종에 대한 전 항목 인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E3 카본 필터에서 걸러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 한번 봤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부터 잔류 이양물질, 그리고 과불화 화합물까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프링에서는요, E3 카본 필터만 거치고 바로 내 물컵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단계를 하나 더 거치나 봤더니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UVC LED 기술력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왜 이 UVC LED 기술력을 한 번 더 거치나 봤더니요, E3 카본 필터에서도 어찌 보면 완벽하게 비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은 물질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입니다.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물리적인 필터링으로도 일정 부분 걸러지긴 하지만 완벽하게 비활성화되긴 쉽지 않다 보니까 물리적인 필터링을 거치고 이 컵으로 나오기 직전에 UVC LED를 한 번 더 조사를 해주면서, 빛을 쬐주면서 이 비활성화까지 거친 물이 내 컵으로 들어오게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설계입니까? 그리고 이 UVC LED 안에서도요,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UVC LED라고 표현을 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UVC에서는요, 램프가 있고요, 또 LED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예전 시대에는 램프가 많이 쓰였고요, 요즘은 LED가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건 우리 집에서 지금 잠깐 여기 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 집이 지금 형광등인 집도 있을 거고요, LED인 집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형광등 쓰시다가 LED로 바꾸신 분들은 왜 바꾸셨나요? 아마 뭐 빛이 좀 더 밝다 그러기도 하고, 전기료도 좀 적게 든다고 하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정수기에 들어간 이 UVC 램프와 LED의 차이와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형 이스프링에서는 UVC 램프가 들어갔다면은 뉴 이스프링에서는 UVC LED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러한 부분을 더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UVC에서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파장 역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십니다. 가장 가운데가 당연히 살균력이 가장 높은 부분이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 가장 높은 살균력을 보이는 파장이 265나노미터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UVC LED는요, 265에서 269 나노미터의 파장을 보임으로써 그 결과가 놀랍게도 박테리아 99.9999% 그리고 바이러스 99.99%의 비활성화라는 결과를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물리적인 필터링부터 UVC LED 기술력까지 거친 이 물 한 잔의 가치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술력, 이런 결과물들을 그냥 우리 입으로 우리 거 정말 좋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NSF까지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한 공신력까지 안심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A 식당이 있고 B 식당이 있어요. A 식당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손님, 저희 거 이 메뉴 되게 맛있어요. 이 메뉴가요, 어떤 맛집 블로거가 인증을 해준 그런 메뉴입니다.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을 거예요. 랑 B 식당의 메뉴는 손님, 저희 메뉴는요, 미슐랭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둘 다 인증을 받긴 받았어요. 맛집 블로거도 괜찮습니다.
근데 미슐랭과 비교를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한다면 리더님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미슐랭을 선택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정수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 브랜드도 있고 여러 제품들도 있죠. 다 각각의 장점과 특징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 우리도 어떤 인증을 받았다라고도 말을 할 텐데, 저는요 그러한 것들 중에서도 이 단연코 NSF 인증이 가장 공신력과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NSF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SF는 공공보건의 규격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제3자로서 시험과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라고 적혀 있죠. 이처럼 FDA와 WHO와의 협력 관계로 얻어온 명성과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해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SF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규정 준수 대 인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적은 게 아니고 실제 NSF 홈페이지에서 번역만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실제로 한번 리더님들도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NSF 홈페이지에서 규정 준수라는 것과 인증이라는 걸 굳이 왜 이렇게 설명까지 적어놨을까? 이걸 보시면은 이제 NSF 인증이라는 게 굉장한 좀 장점이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규정 준수부터 보시죠. 규정 준수, 기업이 NSF 표준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해당 제품이 요구사항을 충족만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거는 대개 자사 제품의 어떤 자체적인 주장일 뿐이며 타당성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준수 여부가 어떻게 또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정수기 제품을 보시면서 어떤 설명을 보실 때 우리는 NSF 표준에 따라, NSF 기준에 따라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볼 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NSF 인증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규정 준수만 받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인증을 받았다는 건 뭔데요? 이걸 봤더니 인증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NSF와 같은 독립적인 제3자 기관에서 해당 제품이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하게 평가하고 테스트가 되었음을 의미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NSF 인증이라는 건 한 번만 받고 그냥 땡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재인증을 받아야지만 인증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증 제품은 정기적인 감사와 검사를 또 거쳐서 동일한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는 걸 의미를 한다는 게, 그게 우리가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 숫자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간 어찌 보면 구형 이스프링부터 신형 이스프링까지 굉장히 습관적으로 좀 말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님, 저희는 NSF 인증을 받았어요. NSF 인증에서요, 요 4가지 인증 항목을 받았는데요. 42항목, 53항목, 55B 항목, 401 항목까지 이러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잘 못 느끼고 설명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치는요, 단순히 말 한마디로 끝나기엔 너무나 큰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드는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또 인증하고 신뢰하는 물, 바로 이스프링의 물입니다. 이스프링과 함께라면 안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어서 다음 제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프링이, 제가 아까 초반에 저의 하루를 시작을 하는 제품이 이스프링이다라고 말씀드렸다면은 저의 하루를 마무리 짓는 제품 리플렉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발이 가벼워지는 5월, 다시 걷는 즐거움, 우리 리플렉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당신의 발은 안녕한가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날씨도 요즘 너무 좋죠. 그렇다 보니까 나들이부터 여행도 가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미팅도 하시고 정말 많은 바깥 생활, 야외 생활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2의 심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발, 과연 우리는 이 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잘 관리해주고 케어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외출을 하시면서